예, 동네내과 김상목의 내 짱으로 섭시다. 이제 부제목이 이제 차혁신입니다. 신바람 강의 제 4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론에서도 잠깐 참되고 강한 자아 자부심의 탐구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6가지 기둥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브랜던 박사가 이제 저술을 한 건데 기초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기초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 자부심을 자기가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은 바로 왜곡된 자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거짓 없이 적나라하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자기 외부 사람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 있으면 자기가 소화하면 됩니다.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도 없는 거고 벌써 그것을 알린다는 것은 인간의 반항하는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를 시키는 겁니다. 아유 나쁜 그 부끄러운 일을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창피만 당하는 거지 뭐 자기한테 이로울 것이 없으려니와 자기의 자아 자부심을 보호하고 강화시키고 유지하는데 그 해가 되는 자기 자신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생리와 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패를 하고 자주를 해도 인간은 다시 회복하고 깨우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은 실패가 많은 기업인일수록 더 강해지고 왜 강해지냐 제대로 자아 자부심을 깨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실패도 어렸을 때 실패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석유를 시추하는데 땅을 파가지고 석유가 나오는 확률은 7개 내지 8개 그 유전에 이걸 이제 시추를 해야지. 한 번. 8번 시구를 해가지고 한 번 석유가 나오면 대성공이라고 그러잖아. 최산성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면 실패가 많을수록 어떻게 자기가 대처하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자기가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이 실패가 바로 경험이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3살 버릇이 애승까지 간다든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런 격어 아닙니까? 다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초가 되는 6가지, 7가지를 다시 리뷰를 해 보면은 첫째, 의식하며 살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의식에도 이제 생각한다는 그 능력, 또 생각하는 깊이와 폭,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때는 신중하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 목표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됐으면 정진하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죠. 예를 들어서 추진력이 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빨리가 좋지, 모든 일이 빨리빨리 하면 맨날 사고만 터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자체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뭐 5단계가 있고 6단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뭐 내가 심리학자도 아닌데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여튼 기억하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각인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 기 때문에 신사숙고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실히 하고 정확하게 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는 특히 이제 동양 의식구조, 예를 들어서 동북아 국가들의 의식구조는 뭐가 이제 안 좋냐면은 애매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애매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수용을 잘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당히 넘어가면은 못 견딘다고. 못 견디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 알 것은 아는다. 근데 이제 적당히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유보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직관적으로 아주 머리가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가 빠르고 액션이 빠르고, 빠르기만 하면 못해요. 사고만 자꾸 나고 옳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초 내지 3초에 기다려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빠른 반응. 이제 빨리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좋다,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중한테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러니까 빠른 반응이 일어난 2, 3초 후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물어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꾸물꾸물하게 늦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정치가도 그래요. 아주 심각한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한국말로 이제 그대로 옮기면은 누가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가. 그러면 그게 말이죠 한다든가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바로 대답 안 한다고. 그렇게 또 반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웅변이나 말을 잘하는 레간 대통령은 왜요? 대답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게 멈추는 기간을 이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신중을 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생활에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생각도 없이 직관적으로 이성을 가지지 않고, 직관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직관적이라는 그런 것이 뭐 우관한 성질이잖아요. 화를 버럭버럭 낸다든가 저런 것은 굉장히 빨리 반응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손해일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정중하게 대답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애매한 것을 자꾸 잘 수용하는 그런 것이 미래는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허용을 해주면은 말이죠. 그게
일이 잘 안 되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다든가 적당하게 한다든가 방치를 한다든가 나태하고 무책임을 한다든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운명적으로 그냥 멍청하게 지내지 말고 그렇게 이제 생각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고, 또한 동시에 그런 생각하는 것에서 작은 내부 현실과 욕구, 감정, 열정, 동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심각하게 제대로 의식하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을 움직이고 하면 의식이 긴장해서 풀어나가지고 제대로 되고 지속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되도록이면은 있는 그대로, 그 장점이 됐든지 거짓이 됐든지 자기가 사기꾼이 된 그런 생각은 자기가 또 양심적으로 보면은 내가 사기성이 있게 이야기하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 양심이라는 게 이게 자아 자부심을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져 결국 가서는. 그래야지 그게 자아 자부심의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원초적으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의식하며 살기,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를 잘 수용한다. 자기를 수용한다는 말은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파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달래고 자기 편을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비하는 그건 반대의 현상이죠. 그건 아주 안 좋다고요.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비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비하를 한다고 해서 딴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자기 자신의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는 되도록 긍정적으로 자기 비하를 시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변명을 한다든가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건 전부 다 이제 약속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자기 자신이 약속한 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자아 자부심의 기초적인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동양의 도덕적인 자아 자부심. 동양의 이제 도덕이 이제 책임은 강조를 안 했지만은, 동양의 도덕 시간에서는 책임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지만은 양심은 그래도 많이 터치를 한 것 같아요. 도덕 개념에서도. 그래서 서양의 이제 양심 개념이나 원칙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한다고. 그 동서가 다름이 없어요. 그런 에센스, 인격의 중요한 대목에서는 단지 이제 그것을 얼마나 연마시키고 신경을 쓰냐, 그게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유교적인 도덕 개념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가들인가 정치가들은 responsibility, 책임은 항상 아주 중요한 연설에 꼭 들어갑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국민들한테. 책임이라는 것이 도덕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책임감이랄지 수치심이랄지 죄의식이랄지 그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이제 국민성이나 의식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주장을 잘 펼치라 이 말이죠.
우리 이제 이 신식 교육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내용이나 모든 것을 잘 표현하고 잘 디스커션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잘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항상 뭐 토론 교육이 없대, 자꾸 뭐 강의만 듣고 뭐 암기만 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또 개성을 잘 표현하고 개성 높은 자기가 쓰고 단 것을 그대로 뭐 표현한 것보다 상대의 쓰고 단 것도 감안을 하고 배려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A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는 요소들이나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모든 일에서 목적 지향점이 있고 거기를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내가 목표가 뭐냐? 목표가 있으면 지향적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유명한 그 심리학적인 이 실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실이고 확정된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빨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자아 통합이라는 건데, 자아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상태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곱 번째는 이제 내가 추가한 건데, 강한 의지력으로 긍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성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부모나 딴 사람을 이타심이 많은 사람도 딴 사람을 뭐 테레사 수녀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사정을 이해하고 감안하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는 거, 또 품격이 높은 상대를 감안해 주는 거, 그런 것이 다 강한 자아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자아 자부심을 이제 서로 캐내고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실험하고 추구하고 그런 것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초적인 건데요.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력이 있으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여튼 과거에 순환도 많이 일부러 순환을 많이 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나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좀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자기 부모가 하도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숙사 육군 대학을 보내버렸어요. 보내가지고 그 육군 학교는 망나니 같은 놈은 아주 베트남에서 온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린베레 출신들 완전 무장해가지고 가슴이 떡 벌어진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반강압적이죠, 사실은 기숙사에서 하니까. 그걸 누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또 어떤 이제 재벌 자녀들은 그쪽으로 일부러 보낸다고. 투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강직적으로 이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아 자부심이 올라가고. 트럼프 같은 자아 자부심이 왜곡돼 가지고 너무나 망나니 같으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고 중학교 교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트럼프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부모의 배려에 의해서 거기 갔다고. 그러면 자아 자부심을 제대로 과잉된 것도 아니고 소심이도 아니고 강하고 참된 자아 자부심을 그리고 인내력을 억지력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기초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 요소가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작은 성취라도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이제 고양시키려면
어떤 시점에 가서 그렇게 자아 성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점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도가 됩니다. 자기가 변화시킨다. 스스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평생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적인 심성,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자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불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불신의 사회다고, 이게 불신의 시대라고 말만 그렇게 이야기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심층 분석이 없이 맨날 진단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헛바퀴 돌지. 그러니까 진단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머리가 괜찮긴데 진단은 잘 내래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진단을 하면은 그 정권이 바뀌면 또 바꿔진다고. 다른 말로 또 바꿔진다고. 그럼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럼 옛날에는 행복이었는데 지금 혁신이네. 그럼 혁신도 많기는 많네. 그런데 중요한 핵심 프레임, 기초적인 프레임이 한번 정립이 되면 거기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 정권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그 주된 개념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그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그러면 발전한 바탕이 무너지고 다시 또 기초를 쌓고 또 무너지면 다시 쌓고 다른 이름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또 다른 말로 구호로, 그러니까 구호에 그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의식계획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끈기가 있고 의지력이 강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력과 긍정적인, 이제 자꾸 부정적이니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바위도 사랑할 수 있고 성적인 상대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신도 사랑할 수 있고, 그 포용적으로 우리나라 산을 좋아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 그게 참다고 강한 자부심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브랜든 박사가 이제 이분도 돌아가신 지 아직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이분이 만든 책에서 강조한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뭐가 이제 파생적으로 2차적으로 생성이 되냐면 자기한테 거짓이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직이 뭔가 손수 반성하고 경험하고 탐구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그런 토양에서 양심이 있게 되고 책임감이 있게 되고, 이게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책임, 정직, 신뢰, 양심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인 인생관이나 기업가의 사장이나 군대에 있는 이제 장성계급이라든지 쫄병이 됐든지 장군이 됐든지 똑같이 자기 개발이니까 같은 게 다행이고, 어린애 3살 먹은 4살 먹은 사람이나 80대 노인이 됐든지 70대 노인이 됐든지 이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정체성
자존감, 자부심, 자의식은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이지만은 차차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아가 최고로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자아 자부심을 깨우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잊고, 이거 어렵네, 그만둔다든가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낙오해가 되는 거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제 예를 들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제 인생의 쓰라린 맛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자신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뇌의 속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자꾸 고민하고 이게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것은 차차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화해가지고 또 진화이고, 그렇게 자가 발전하는 게 다윈의 진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 근데 있는 사람은 변화가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먹고 자고 여행하고 놀고, 이 강한 사람들은 굽신굽신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굽신굽신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 기만을 부리고 오마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지도자인 척 국민한테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면은 나라가 발전이 되겠느냐. 동시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내부의 인격을 도양하고 좀 수준 높은 품기 있는 성숙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공을 들이고, 뭐 산속 깊은 데 가서 수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하루에 뭐 10분 정도라도 5분 정도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바삐 영위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국민성을 함양할 수 있고, 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 강대국이 한국 갔더니 매너가 좋다든가 생각이 아주 깊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자체가 프라이드라고. 한국 사람의 프라이드가 자부심, 자존감. 우리가 자꾸 연말을 시켜야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강의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아 자부심 강론 중에서 본론을 계속 다음 강의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